위장관 기질 종양은 식도, 위, 소장, 결장, 직장 등 위장관에 어디든 발생할 수 있지만 원인과 위치, 전이 양상 등이 위암과는 다른 성격을 나타내고 있으며 무엇보다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 중 하나입니다. 위장관 기질 종양은 주로 위장관 벽의 중간에 위치한 근육이나 신경세포 등의 기질세포가 암세포로 변이를 일으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위암이나 대장암처럼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암과 달리 위장관의 기질세포에서 발생되며 악성 종양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신생물이지만 대부분의 진단 코드로는 경계성 종양인 D코드를 분류하여 일반암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분쟁이 잦은 질병입니다. 임상학적인 측면에서 위장관 기질 종양 GIST D37은 예후 면에서 암에 준하는 정도의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암진단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의사들 간의 견해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환자의 가입 상품에서 암진단비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암진단비 분쟁의 이유는 진단비를 지급해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 바라보는 측면과 임상학적인 측면에서 판단하는 기준의 상이함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 측에서 진단비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약관상에 명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즉 KCD에 따른 진단명과 질병분류 코드 및 형태학적 분류 등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GIST는 2021년 1월부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8차 개정안이 적용되면서부터 악성종양으로 분류되도록 규정되었기에 소외감이 아닌 일반암 진단비 지급 주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의사에 따라 의학적 견해 차이로 인해 위암에 해당하는 C20 진단 코드가 아닌 경계성 종양에 해당하는 D37 진단 코드를 부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의사의 진단이 위암 C20으로 내려졌다 하더라도 현장 심사 진행 및 제3의료기관 자문 등을 통해 종양의 크기나 질환의 정도 등 병리학적 결과를 통해 일반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도출하거나 상품의 가입일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여 암진단비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국 암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환자, 즉 소비자만 가운데서 금전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암진단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판례와 의학적 자료 등의 수집, 분석을 통해 근거를 가지고 반박 의견을 제시해야 하지만 방대한 양의 전문 지식을 취합하기 어려운 개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진행하기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보상 컨설팅은 위장관 기질 종양 D37 진단에 대한 일반암 진단비 분쟁 해결에 있어 방대한 자료와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비용적 소모가 큰 소송 없이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보상 실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으니 보험보상 컨설팅의 무료 상담을 통해 위장관 기질 종양 D37 진단비 분쟁 해결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